주짓수 배우려다 사지마비. 자, 주짓수 그 일본 무술 유술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런 네. 무술인데, 야, 이거 주짓수를 배우려다가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건 또? 네, 이번 사건은 그 전북의 한 주짓수 도장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2명의 초보 주짓수 대련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관장에 있었는데요. 먼저 30대 수강생, 처음으로 이 주짓수 도장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짓수를 배우지 않고 이날 처음으로 도장을 찾은 30대였는데, 관장은 이 30대 수강생을 10대 초보자와 대련을 시킵니다. 이 10대는 주짓수를 2년 정도 배운 사람이었는데 역시 초보자에게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2명의 초보자가 대련을 시작하는데, 이 30대 초급 대련자가 체중을 실어서 10대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과정에서 10대 피해자의 목이 꺾이는 사고가 아이고. 발생을 하고요. 결국에 이 10대 피해자는 그 당시에 의식을 잃었었고, 이후에는 경추 쪽에 심한 손상을 입어서 팔, 다리가 마비됐고 지금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이고, 세상. 아니, 그러니까 2년 동안 주짓수를 배웠던 10대 이 피해자 수강생하고 처음 이 주짓수에 입문한 정말 초보자하고 대련을 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30대 이 처음 초보자의 몸무게에 눌려서 이 목이, 그래서 경추에 지금 손상이 가면서 사지마비가. 아니, 그러면 말이죠, 제일 궁금한 게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야, 당신 두 사람 한번 대련 좀 해봐라고 했던 그 관장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관장은요, 당시에 그 대련을 지켜봤대요. 지켜봤는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거나 감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게 가장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대련을 하기 전에, 수련하기 전에 주의사항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주고 좀 심해지면 말리고 해야 되는데,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 주짓수가 뭔지 이제 잘 모르시는 또 가족 여러분들 계실 것 같아서 쉽게 좀 설명드리면, 예전에 저희도 소개해드렸는데 그 로드 FC 소속의 정원희 선수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어떤 분이 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들개가 막 달려와가지고 정말 큰 피해를 입을 뻔했는데, 이 정원희 선수가 그때 길을 가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이 들개를 주짓수 기술로 제압을 해가지고 그때 막 화제가 됐어요. 바로 그 주짓수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주로 제가 알기로 이 주짓수가 뭐 관절 꺾기, 조르기, 누르기 뭐 이런 그러니까 타격이 아니라 그런 걸로 하는 거잖아요. 이정격투기 시합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안바라 그래서 뭐 팔을 꺾는다든가, 아니면 도복 있는 상태에서 저 도복을 이용해서 목을 조른다든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식 타격기, 뭐 복싱이나 이런 태권도 이런 것과는 달리 순간에 뭔가 잘못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정격투기 보신 분들은 이 선수들이 붙어서, 그러니까 서로 조르기 기수가 들어오면 심판이 바로 쫓아가서 옆에서 자세히 들여다보이는 장면을 떠올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조차도 자칫 잘못하면 과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지를 시키거든요. 그런 만큼 위험한, 사실은 이 스포츠 격투기인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10대 청소년하고, 더군다나 한 사람은 초보인데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한번 해봐,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게 제가 이 관련 좀 내용을 보니까 보통 이렇게 초보자들이 이렇게 대련을 할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자존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보통 프로 선수들은 조금만 이제 위험하다 싶으면 탭 아웃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손을 딱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럼 심판들이 와서 탁 떼어놓고 하는데 그냥 버틴다는 거예요. 10대잖아, 피해자가. 10대고 2년 동안이나 자기는 했다라고 하면, 상대는 초보자였고. 그리고 이게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많이 오래 했어도 체급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은 버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입식 타격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 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피하고 도망 다니면 그만이지만, 그럴 수 있는 종류의 그런 스포츠가 아니다 보니까 부상 위험이 굉장히 높았을 텐데 저걸로 이렇게 가볍게 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그 말고도 또 문제가 있었다면서요? 그런 정도의 부상 위험이 있는 곳이라면 이 보험에도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가 막아야겠지만,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런 예방책도 없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보험에도 그 체육관은 가입을 안 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소장님, 평생 장애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장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다, 내가 뭐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유기가 맞는 거죠. 이게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의해서 운전을 하고 주변을 살피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렇게 관장님이라면 이렇게 위험한 걸 할 때는 누가 위험한지 이렇게 격렬하게 싸움을 했다가 다치는 사람이 없는지를 계속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데 전혀 감독도 안 하고 주의점도 주지 않았다면 저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최영진 리포터, 그러면은 지금 뭐 본인들 혐의를 인정을 했어요? 이제 관장은 이게 서로 몸이 엉켜서 뭐 이끌려가면서 체중이 실려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사고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 프로 선수들도 심판들이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고 예. 아주 주의를 기울이는데 그조차 하지 않은 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님. 네, 예. 사실 그냥 고의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겠죠.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을 했고 이제 같이 대련한 30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과실치상이고 관장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감독을 못한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인데 과실이라 형벌은 보시는 것처럼 한 사람은 벌금 500만 원이고 한 사람은 금고 10개월 정도. 근데 이 평생 장애라는. 그렇죠. 이 평생 장애 게다가 이 손해를 제대로 보험도 없으니까. 그렇죠. 보전도 못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나온 형량도 저기에 그친 겁니다. 사실 저 30대 분도 앞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어떤 심경일지 되게 힘드실 거예요, 본인도. 그리고 힘들겠죠. 진짜 피해자 학생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데. 예, 송 기자, 이런 네. 식의 어떤 뭐 태권도나 이런 격투기 대련 과정에서 뭐 이런 유사한 사례들 좀 있지 않았나요? 네네. 찾아보니까 또 있었는데요. 2010년에는 그 킥복싱 경기 과정에서 사지가 마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2010년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한 소년이 킥복싱 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이때는 머리 보호대인 헤드 기어도 쓰지 않고 출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머리를 맞아서 신체 일부가 마비되고 지능도 치매 환자 수준으로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이때 법원은 이 시합에 나가라고 한 체육관장 그리고 시합을 주최한 체육관장한테 금고 6개월, 각각 8개월 이렇게 실형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입니다. 자, 오늘 인물 이렇게 정리하고요.